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내려왔던 하락 구간을 또 일정 부분 돌려 세워주는 강한 반등이 나온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주식 판에 매일매일 있다 보니 시장이 안 좋고 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고 또 혹은 뭐 단기 손실을 입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많이 목소리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러죠. 근데 오늘은 참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말 사이 뭐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셨던 분의 통화 그리고 두세 분의 쪽지와 메일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많은 걱정을 좀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 거기에 언론은 뭐 서로 약속이다 한 것처럼 네 시장이 무슨 B2가 어쨌느니 그 다음에 뭐 반대 매매에 노출이 됐다느니 하면서 정말로 서로 짜고 있는 것처럼 많은 좀 불안한 뉴스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더더욱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또 다행히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우나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그러니까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발생한 일이 블랙스완과 같은 그러니까 게임스탑의 이슈는 블랙스완이죠. 게임스탑의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이 여기에 하락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일련의 악재가 어떤 건지 또 해결 가능한 악재인지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고 현재 주가가 이러한 악재보다 과도하게 빠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어느 정도는 네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 물량 그리고 개인들의 이제 분명 개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중간에는 손절한 개인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 막판에 한 5천억 가량을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암시를 했다라는 점까지 보면은 오늘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 뭐 반등이 예상이 됐던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죠. 자, 시장은 네, 뭐 표면적으로 보면 게임스탑이라는 이 돌발 악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헤지 펀더들의 뭐 대량의 손실, 그로 인한 쇼커버, 그 친구들이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판다, 뭐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나왔던 뭐 기사를 보면은 이 쇼커버 물량은 8%뿐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증거금을 채워놓은 거다. 즉 헤지펀드들에서 반격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게임스탑의 이제 리더 격이 있죠. 돈을 벌었으니 나는 집 한 채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개인의 응집력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미 증시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사실은 추가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구태여 확인할 필요성을 약간 못 느껴서 추가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미 증시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거고 그로 인해 내일은 국내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뭐 직전 고점까지 가느냐 그거는 또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융투자에서 공격적인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일 금융투자에서 공격적인 매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금융투자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이 짓눌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즉 지수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이거는 만들어 놨죠. 여기까지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 코스닥이 이 구간까지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21선이 있습니다. 21선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21선이 이렇게 그 지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20일 이평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20일 이평은 뭐다? 20일간의 이 캔들의 평균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20일 이평선보다 이 주가들이 낮으면 내려오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던 게 트위스트를 해서 가려면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는 거를 반복을 몇 번 해주면 그때가 단기 스윙의 자리가 저는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갈 거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당연히 1000포인트를 넘고 1500, 1600, 2000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 흐름을 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아니면 물리더라도 나중에 살아날 건지 그런 판단만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라이브 때 물어봤던 건데, 대세 하락이라는 게 나오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급락보다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종목이 떨어지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고, 그때는 정말 뭐 계좌가 초박살이 날 수가 있죠. 왜냐? 변동성도 없는데 주가가 매일매일 야금야금 밀린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급 반등을 했고요. 지수적으로만 보다 보면, 지수적으로만 본다면 장 초반에 약간의 개파락을 출발한 증시가 반등 이후에 급격하게 밀렸죠. 반등 이후에 1%가 빠졌어요. 사실 변동성이 분명히 장 초반에 있었는데, 그 변동성, 잠시 변동성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을 보이면서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구간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됐을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렸죠. 그래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쌍바닥을 분봉상 찍고 반등을 했다. 그리고 내일장도 추가적인 반등은 아마 해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윗구간에서 갭으로 떨어진 이 자리는 쉽지는 않겠죠. 이 자리를. 그래서 목표를 뭐 980포인트 언저리까지 맞춰놓고 반등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시장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 현대자동차 3차 협력사, 그러니까 2차전지 3차 협력사에 등판하는 이슈가 있었죠.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구간을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랑 비교하면 좀 안 되겠다. 다른 거, 기아차. 이런 윗꼬리, 이쪽은 좀 벤치마킹할 종목이 없네요. 아무튼 SK이노베이션 내일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상승이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급이 잘 나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등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의미 있는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저는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도
장중에 9% 상승이 나왔고요. 저희는 현대차와 LG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만 일단은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종가에 매수를 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일부 물량을 좀 줄이고, 네, 일부 물량을 줄이고 이제 매매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구간은 이제 뭐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는 거의 매도를 안 한 거고요. 앞에서는 매도를 안 한 거고 물량이 없는 거라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놓고 이제 위에서 분할 청산을 좀 했습니다. 아마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폭으로는 일단은 16만 4천원, 16만 5천원 선까지의 반등을 바라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기준에서도 시가 이하에서 매수는 괜찮았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장 추가 반등 예상이 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참 재밌는 일이 터진 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 뭐 이따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 한번 종합적으로 봐볼 텐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골드만에서 오전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차례 시세를 줬고 오후장까지도 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굉장히 빠르게 좀 물량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뭐 분단위로 수십억씩 돈이 들어오면서 오전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쌓아놓고 오후장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이렇게 고가에서 물량을 받았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미국의 게임스탑발, 네, 공매도 이슈가 터졌는데 국내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쪽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일단은 초대량 거래량 속에서 최근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일단은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바로 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한 차례 접근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같이 봐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두 차례 매매를 했고, 한 번 손절, 한 번 익절, 그리고 뭐 종가 전에 좀 매수를 해서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자원 회사였는데 전기차 부품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신사업을 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전기차 부품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회사는 자원개발 회사가 전기차 부품 회사가 됐다. 그럼 안 그래도 얘가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에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면 달리 봐야 됩니다. 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달리 봐야 되고, 이 구간을 이제 넘어서 새로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내일장 시가 이하로 눌리면 한번 진입을 고려를 해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그 다음 제가 또 효성그룹주 좋다 좋다 매일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저희도 문자는 효성중공업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사실 매수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싸게 살려다가 매수를 못했고, 이 타점 찍어놓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잡지를 못했죠. 효성도 장중에 마이너스 4%에서
그러니까 15%의 변동성을 줬고, 효성 TNC도 이 주말 사이에 리포트가 이미 시장에 공개가 돼서 장 초반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갭이 너무 컸습니다. 갭이 너무 커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종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매는 조금 해서 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구간이 작아 보여도 마이너스 2% 아래 꼬리에 하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2%에 여기서 매도가 됐으니 2%니까 대충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5%, 20, 3, 4%에서 매도를 했는데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를 예측하고 있고, 스트롱 바이와 목표 주가 80만원을 만드는 리포트가 나와서 참 너무 높은 구간에서의 매매라 쉽지는 않았는데, 실적이 그만큼 좋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효성 3단 소재 한 번 더 올랐고, 아직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중공업도, 네, 일단은 중공업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다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안 좋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좋습니다. 효성 그룹주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슈로 조정을 받는다면 네,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 섹터의 최대 수혜주이자 최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낙주 매매 중에서 박셀바이오를 언급을 했고, 박셀바이오를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고, 오늘 조금 아쉬운 게 142,500원까지는 갈 거로 생각했는데 못 가서 좀 아쉽고요. 아마 내일 정도 한 차례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위에서 좀 팔고 물량을 조금 남겨놨는데,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아래 구간이죠. 어찌 보면 129,000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위에서 매도하고, 네. 박셀바이오 하루 정도 더 묵혀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일단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미코는 반등을 해버렸고,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네, 일단은 지지를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내일 밤에는 어디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밤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죠.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네이버의 계열의 사물 인식, 인체 얼굴 인식이죠. 얼굴 인식 관련된 회사를 하고 있고, 의미 있는 구간에 돌렸기 때문에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이러한 갭을 메우는 자리 이후의 반등은 강한 반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어찌 보면 갭이죠. 이런 구간도 하나의 갭이기 때문에 메우고 상승, 메우고 상승. 네. 그래서 내일자 알체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동바 관련된 기업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늘 SKC가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1조 4천억 싸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SKC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싸다. 단지 오늘은 수급이 좀 안 들어와서 생각보다 반등이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은 나오겠죠.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은 나오겠는데,
헝가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헝가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유럽 쪽에서 캐파를 다 늘리고 있어서 유럽의 최대 수혜주는 솔루스입니다. 솔루스. 유럽 쪽의 최대 수혜주가 솔루스이기 때문에 솔루스는 좋은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 동박 종목으로는 좋은 구간에서 돌아갈 자리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으로 보시고요. 일단 어찌됐든 내일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폭의 반등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장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